근데 요즘에 이제 12월 달에 뉴스 키워드가 네. 종부세더라고요. 그렇죠. 여야가 지금 종부세 조금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 정도 네.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그 법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닌데요. 네. 그 여야에서 합의했다고 발표된 부분은 뭐 큰 네.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저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현재 11억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12억까지로 상향을 해주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공제가 됐는데 이게 9억으로 좀 큰 폭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네. 한 2배 정도 되는 더 높은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라도 주택이 2개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만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라면은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표가 12억이라고 하면요. 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가 29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세 기준은 아니다, 그렇죠? 네네. 공시가가 29억이라도 네. 과표가 12억이기 때문에 네. 일반 세율, 어지간하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그러면 12억으로 1억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늘어난 건 아니네요. 네. 오히려 이제 2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6억에서 9억. 네. 이게 조금 더 늘어난 네, 느낌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도 결국은 금액 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개수 베이스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한 3주택자인데 뭐 지방에 뭐 한 3개쯤 들고 있다. 네. 저렴한 것들. 네. 그런 경우랑 서울에 뭐 똘똘한 거 하나 들고 있을 때 혹시 지방에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된 게 네. 3주택자 이상이라도 네. 중과 세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율을 했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네. 과세를 하겠다. 네.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세 표준이 이게 12억 이하면 네. 중과를 안 하고 일반 세율로 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는 보완을 했네요. 그렇죠. 개수에 대한 보완.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조금 실사례를 들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경감되는 걸까요? 우선 여기서 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층은 조정 대상 지역에 네. 주택 2개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2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네, 하나가 이제 12억짜리, 그 다음에 또 한 채는 8억이라고 해서 네. 총 20억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6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고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이제 과표가 8억 네. 4천만 원인데요. 이게 개정이 된다면은 9억이 차감이 되고 60% 해서 6억 6천만 원, 이제 과표가 1억 8천 정도? 네. 네, 정도 차이가 나서 문제는 또 여기서 세율이 또 바뀝니다. 네. 올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던 거에서 아. 개정이 된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종부세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1,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이 세율이 2.2에서 1.2로 내려가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일반 세율입니다. 이게 큰데요, 보니까. 네. 그러면 1,368만 원이 492만 원이니까 한 3분의 1로 주네요. 거의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좀 비싼 거 들고 있는 분들은 크겠네요. 그렇죠. 차이가 네.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혜택을 보실 네. 수도 있는 분들이 네. 1세대 1주택자 그 공동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네.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1인당 9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억까지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1세대 1주택이지만 네. 부부 공동명의로 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보면은 네. 이것도 똑같이 그냥 20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1인당 이제 10억 원씩 계산이 되고요. 공동명의라서 1인당 지금 10억이라고 네. 적혀 있는 거네요. 네. 각자 지분만큼만 내신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억 공제되던 거에서 9억이 공제되니까 과세 표준이 2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네. 확 다운이 되고요. 네. 어차피 이거는 세율은 원래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래도 좀 세율 구간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금액으로. 네, 1인당 132만 원으로 계산되던 게 36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 4분의 1로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동명의니까 각각 36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0억짜리를 네. 1인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어떠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네. 때 올해까지 이제 11억까지 공제되는 거에서 12억 원으로 네. 공제가 돼서 과세 표준이 이제 9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세율은 뭐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80만 원이 660만 원으로 크게 이렇게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지금 공동명의랑 개인명의랑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하나 36만 원, 지금 660만 원인데요. 네. 물론 1세대 1택자 그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보유 네.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저 밑에 세액 공제라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영 안 하더라도 네. 어느 구간까지는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걸로 바뀌는 거죠. 웬만하면 공동명의로 가는 게 현명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도 네. 돈독해지고. 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단독 명의가 네. 더 적게 나온다면 그쪽으로 또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하면 돼서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 체감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는 하네요. 네. 저희가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랑 혹시 납부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사실 뭐 고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그 납부액 자체를 네. 줄일 방법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간혹 가다가 네. 저 9월 달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아, 임대주택 같은 그 해당 대상 네. 주택이 있다면은 그 기간에 하시면 되는데 이걸 까먹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납부 기한이 12월 15일인데 납부 기한까지만 해도 다시 신고를 하신다면은 종합부동산세 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 좋은 팁이네요. 예,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네. 종합부동산세 그 과세 물건을 네. 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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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그 물건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간혹 가다가 정말로 뭐 드물지만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아닌데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네.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쯤은 그 물건을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 자체를 또 뭐 줄이기는 어려운데 네. 이 종합부동산세는 또 분납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고지세액이 이제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네. 되신다면은 네. 먼저 250 내고 나머지를 분납해서 낼 수 네. 있고요. 그거 언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12월에 네. 먼저 내시고요. 네. 그 다음에 6월에 내시면 됩니다. 다음 년 6월. 네. 네. 6개월이나 네. 기간을 주고요. 네. 500만 원이 넘는다면은 절반 내시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뒤에. 이게 보통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밖에 나눠서 낼 수 없어요. 네. 종합부동산은 좀 특이하게 6개월이나 시간이 줘서 요새 금리도 많이 높으니까 굳이 한 번에 내지 마시고 CMA 같은 데다가 좀 넣어놔서 좀 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 또 줄인다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건데 네. 아까는 그 합산배제인데 대상인데 합산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자동 말소나 이런 것 때문에 합산배제가 이제 안 되는 주택인데 계속 합산배제가 돼서 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자수하는 의미로 네. 이것도 똑같이 그 기간에 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네. 합산배제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만약에 놓쳤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까지 다시 신고를 해서 그러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자수는 이거는 깜빡 본인이 놓치면 또 지나가겠는데요? 예, 한번 합산 배제하면 큰 변동이 없은 이상 계속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종부세 관련해서 자산가 분들은 그래도 좀 좋아하기는 하겠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종부세가 풀리면 부동산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워낙 좀 어려워서 요즘에. 근데 이거 갖다가 부동산 시장이 또 살아난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 네.